네, 오늘 학습 목표는 일단 구매 위탁 프로세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같이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주 인가공 프로세스에 대해서 개념과 실습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구매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해보셨어요. 한 번씩 보시기도 했고. 예. 스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놓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만 먹으면 다 해볼 수 있어요. 예. 영상 보고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예,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구매 위탁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SAP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VMI 재고라고 해서 벤더 매니지먼트 인벤토리라고 부릅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위탁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우리는 일단 구매잖아요. 물건을 구매하면 여러분들한테 그 물건이 소유권이 오는 거죠, 원래는. 네. 원래는 소유권이 우리한테 오는 건데 이 위탁 프로세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구매를 했지만 소유권이 나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은 프로세스가 위탁 프로세스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유권은 여러분의 플랜트 댈러스 창고에 수량이 있지만 내게 아니에요. 근데 시스템상에서 그럼 내게 아닌 공급업체의 재고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ERP에서는 구매 입고를 잡게 되면은 무조건 재고 수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회계전표가 재고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요. 이 위탁 프로세스로 구매 입고를 하시게 되면은 수량만 올라가요. 예, 일단 수량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예,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지 않고 회계전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량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고요. 수량만 관리하다가 실제로는 이제 쓰겠죠. 회사 내에서 그 위탁된 재고가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뭐 자전거의 체인이든 뭐 와인의 코르크든 일단 재고 수량을 비축해 놔요. 창고에다가. 그다음에 돈은 안 줍니다. 돈을 안 주고 그냥 갖고 있다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쓰면 그때 정산해 줘요. 그러니까 이번 5월에 구매 있고 그 업체에서는 5월 달에 팔았는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입장 차이가 좀 있죠. 그죠? 돈은 나 팔았는데 돈도 못 받고 이제 얘네가 쓸 때까지 정산을 못 받는다. 이제 요런 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 구매 위탁을 쓰는 회사는 좀 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보통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좀 힘이 있는 회사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특징은 일단 돈은 사용했을 때, 재고 수량을 사용했을 때 이제 정산해 드리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사용 실적을 이제 취합하는데 업체별로 이제 협정된 단가로 당연히 사용 대금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매 오더에 보통은 단가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문서가 나올 때. 근데 이 위탁은 구매 오더에 단가가 없어요. 구매 오더에 단가가 없고 이게 사용을 했을 때 그때 정보 레코드에 있는 단가로 정산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음. 그래서 정산 자체 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겠죠. 오늘 오타가 많네요. 여기.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단 VMI 재고를 이제 입고를 하게 되면 맨 왼쪽처럼 여러분 창고에 딱 적치가 되면 수량만 증가하고 비재고 자산이다. 예,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 시점, 그게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간에 그때 이제 창고에서 물건이 나갈 겁니다. 뭐 공장에 올라가든 그때 출고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회계 전표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비용 전표, 예, 이 자재 위탁 자재에 대한 비용과 대금이 회계 전표로 발생을 하게. 음. 그 다음에는 이제 회계팀에서 세 번째 스텝인 정산이라고 하는 단계를 이제 치르게 되고요. 이때 세금 계산서 발행되겠죠. 예. 업체한테 메일도 하나 쏴주고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죠. 네. 회사에서 이 위탁 프로세스에는 뭐 한 달에 만약에 구매량이 1,000건이 있다면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범위가 큰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근데 특별한 업체의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적 흐름은 이제 특별한 건 아닌 거죠. 이제 언제 사용하냐의 시점 정도인데 SAP에서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하면 이래저래 작업이 좀 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면 프로세스 설정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사실 MM 컨설턴트한테나 이제 필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이제 위탁 구매 조직이라는 것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하나 필요하고요. 플랜트별로 딱 하나만 가능해요. 댈러스 공장에 딱 하나의 구매 조직만 이제 위탁용 구매 조직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머티리얼 마스터 자재에다가 얘 위탁이야 하고 찍어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이게 위탁 자재야 하고 세팅을 했다면 마지막에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구매 정보 레코드 인포 레코드에다가 이제 단가를 설정해주는 위탁 인포다라고 세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하면 세팅 작업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트랜잭션이에요. 프로세스는 사실 처음 하면 어렵지만 이제 몇 번 이미 보고 나면은 특별한 게 없긴 해요.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그냥 위탁 구매 오더 생성하고 이제 입고를 잡으면 재고 자산이 증가하지 않고 그냥 수량만 올라가요. 구매 입고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컨사이먼트 굿 이슈 이제 소비 출고 정산하고 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딱 그 스텝이죠. 음. 뭐 회사에서는 뭐 앞뒤로 더 많은 프로세스를 붙여놨겠죠. 예, 근데 딱 SAP 깔고 나면 4개입니다. 예, 표준 프로세스는. 음. 네, 제가 일단 캡처를 해놔서 한번 보시면요. 위탁용 구매 조직은 이렇게 IMG 컨피규레이션에 머티리얼 마스터로 들어가면 네, 입력란이 있습니다. 어사인이라는 지정란에 네, 스탠다드 퍼체이스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저거를 그냥 이렇게 딱 구매 조직 넣어주면 돼요. 예, 되게 단순한 세팅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위탁 자재인지 세팅하는 겁니다. 예. 자재를 생성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변경할 수도 있죠. MM02에서 이따가 하시겠지만 MM02에서 셀렉트 뷰에 자재 코드를 딱 넣으시면 MRP 뷰 2에 들어갔을 때 자, 이런 필드가 있거든요. 스페셜 프로큐먼트. 네. 이 필드에 컨사이먼트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저 10번 코드를 넣고 세이브를 하면 저거는 그냥 위탁 자재가 돼요. 예. 네, 설정 사항이 좀 간단한 편이죠. 자, 자재 세팅을 했으면 구매 정보 레코드입니다. 예. 트랜잭션은 ME11이고요. 구매 정보 레코드에 입력되는 값이 중요하죠. 예. 구매 정보 레코드 뭐예요? 예, 단가죠. 단가 관리. 어떤 업체로부터 어떤 자재를 얼마에 구매할 거냐라고 하는 구매 정보 레코드에 생성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 맨 밑에 컨사이먼트라고 하는 코드 값이 있습니다. 네. 이따가 또 해볼 게 또 여기 있어요. 서브 컨트랙팅 이게 외주 임가공. 그러니까 구매 정보 레코드에서 임가공인지 위탁인지 다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입력값이 다 캡처가 되어 있기는 하죠. 이미 구매 정보 레코드는 한번 다 만들어 보신 내용이라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이 위탁 구매를 할 때 뭐 납품 조달 기간은 며칠이 걸리냐? 뭐 하루냐 열흘이냐? 그리고 보통 표준 몇 개 구매하냐? 이런 정보들이요.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예. 얼마에 위탁 구매를 할지. 예. 이런 정보들 들어가고 마지막에 텍스 코드도 좀 필요합니다.
텍스트 코드는 이따가 XI로 넣으시면 되는데 요게 인보이스 발행할 때 이제 적용이 돼요. 음. 여기까지가 마스터 세팅 사항입니다. 예, 몇 개 없죠. 그래서 한 번에 쭉 가는 것보다는 하시면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강의 교환에 엑셀 파일 하나 올려놨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외주 인가공 PO 실습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위탁용 자재라고 하는 필드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정세창 학생이 1001번을 써주세요. 네, 이렇게. 네, 위탁용 자재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한번 보면 SAP 로그인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엑셀 파일은 여러분 강의 노트 열어주시면 돼요. 제가 MM60에서 한번 이 자재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재 이름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첸 1001번부터 쭉 가고 있는데 네, 자전거잖아요. 그래서 체인입니다. 체인 자재. 체인을 위탁 구매하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여러분 자재 코드 체크하셨으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MM02에 들어가서 자재를 위탁 자재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음. 자, 네, 여기 맨 위에 MM02 들어가셔서 할당해드린 자재 코드로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엔터 한번 쳐보시면 음, 네, 엔터 치면 뭐 뷰가 나오겠죠? 여기서 MRP 뷰 2, 네, MRP 뷰 2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제 플랜트 어디 물어보죠. 앨러스 공장 DL 빵빵 확인하셨으면 엔터 치시면 됩니다. 네, 들어왔으면 자, 이 체인이라고 하는 자재에 대해서 특별 조달 유형이라는 스페셜 프로큐먼트 필드를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오른쪽에 요 검색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 보면 스페셜 프로큐먼트에 이제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플랜트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랜트 간 재고 간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 조달 유형이 여러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저희는 컨사인먼트 위탁으로 선택을 하시고 예, 다른 거는 따로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세이브 네, 눌러주시고요. 음.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얘는 이제 위탁용 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구매다 보니까 결국엔 자재랑 공급업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세팅인 이제 ME11 들어가셔서 구매 정보 레코드에 단가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자재는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는데 벤더는 음,
다른 거 하셔도 되고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시스템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샘플로는 적어 드렸어요. 2000번부터 계속 쭉 올라가면 다 있어요. 2001번, 뭐 2100번 다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키 값들 입력하시고 컨사인먼트를 선택하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M이 11에서 102000 이렇게 네, 정보를 다 입력한 겁니다. 네, 여기 되셨으면 엔터. 이제 저는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엔터하면 아마 넘어가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죠. 구매 정보 레코드에 일반 데이터, 제너럴 데이터 탭. 이거는 지금 별도로 수정 안 할 겁니다. 예. 예, 지역이나 이거 미국 뭐 국가 코드 그대로 두시고요. 그다음에 컨디션이라는 탭. 예, 구매 단가의 세부 유형을 입력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일단 유효 기간이 나옵니다. 예, 무조건 포함되어 있겠죠. 예, 기간별로 단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단가의 세부 유형을 컨디션 타입으로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음, 그래서 지금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예, 크로스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PB 빵빵 저게 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물대, 물건 대금 비용. 예, 나머지는 다 부대비 예, 들어가는데 뭐 똑같이 해주세요. 직접 키인을 하셔야 돼요. 저거는. 음, 그래서 총 110 유로 이렇게 되겠죠. 자, 설정하셨으면 백 버튼 F3 누르셔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네, 바로 세이브는 안 돼요. 자, 단가 넣었고 이제 구매 조직 데이터 버튼, 구매 조직 데이터 버튼 눌러주시면 이때 구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죠. 예, 컨트롤이라는 탭에 납품 기간 사실 하루 만에 오긴 어렵겠지만 유효한 값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텍스 코드. 예, 텍스 코드는 일단 XI로 하나만 있습니다. 세팅 사항으로는 이거 넣어주시고요. 음. 막 오류가 날 수 있어요. 뭐 구매 그룹이나 이런 것들 넣으면 구매 그룹은 지금 하나로 넣었습니다. роб스 아메리카노. 네, 이 정도 구매에 필요한 값 넣으시면 컨디션에 있는 넷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까 컨디션 타입에 넣었던 물대 100 유로, 이펙티브 프라이스는 부대비가 포함된 110 유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얘는 체인은 그냥 개수로 산정하기로 한 거예요. 이 A가 들어가 있죠. 저기. 음. 여기까지면 그냥 입력값, 필수 입력값 다 하신 겁니다. 어. 예, 그 다음에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위탁 선정하고, 네, 단가 선정하고, 예, 끝이에요. 예, 표준 프로세스는 이렇게 따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탁 구매 오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ME21N, 예, ME21N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 번 만들어 보셨습니다. 예, 구매 오더, 위탁 구매 오더인데 당연히 공급업체가 위에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 조직, 스타코드 구매 조직 들어왔던 거 동일하고요. 여기서 차이점은 아이템이죠. 아이템. 아이템 품목. 아이템에 이제 체인 데이터 넣고 예, 위탁 수량.
위탁 구매 수량 넣으신 다음에 아이템 카테고리에 K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MM에서는 저 아이템 카테고리를 K로 하면 위탁이 돼요. 예, 약속된 K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K는 consignment에 들어가 있죠. 자, 저도 만들어 볼게요. 네, ME21N 들어가서 102000. 지금은 구매 주식 US 빵빵이죠. 네, AJ가 아니라 참, 네, K까지 딱 넣으시게 되면 아이템의 넷 프라이스가 비활성화됩니다. 구매 단가가 이제 비활성화돼요. 예. 이때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요. 음. 자, 요 필수값 넣었을 때 네, 아이콘이 노란 색깔이면 정상이죠, 정상. 예,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음. 지금은 그냥 막 했지만 벤더도 보통 위탁 벤더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죠, 실무에서. 네, 세이브 해주시면 이제 구매 오더가 만들어지고요. 네, 구매 오더 잘 적어두세요. 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입고였죠. 네, 구매 입고, 위탁 구매 입고인데, 많이 쓰던 프로그램이네요. 예, MIGO 그대로 이제 들어가셔서 이 패턴이 완전히 똑같아요. 굿 리시브에 피고를 넣으면 쭉 예, 품목이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MIGO에서 PO를 넣고 밑에 있는 웨어라고 하는 탭입니다. 예, 입고에 대한 정보죠. 그때 이동 유형이 입고니까 101인데 오른쪽에 K라고 딱 박혀 있어요. 예, K. K라고 딱 들어오고. 예, 그리고 설명이 consignment stock GR이라고 들어오죠. 예, 위탁 입고. 예, 이렇게 들어와요. 이때 스토리지 로케이션은 여러분 창고로 넣어주시면 돼요. AJ 뭐 빵빵 뭐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혹시 예, QI 스탁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퀄리티 이거 아니고 네, unrestricted로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되셨으면 요거는 그냥 포스트에서 입고 처리하시면 돼요. 포스트에서 입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바로 해볼게요. 네, MIGO 해서 들어가고요. 네, 입고 유형은 GR A01에 네, 어떤 입고? 네, PO 입고죠. 그대로 기본 값이네요. 네, 오른쪽에 이제 구매 오더를 넣고 딱 엔터를 치면 네, 발주 수량 10개 입고 예정 정보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음. 그리고 창고도 일단은 넣기는 할게요. AJ99. 자, 이거는 아직 입고 잡은 게 아니죠. 이제 입고 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때 이 버튼을 누르면 현 시점의 재고 수량을 보는 거예요. 예, 이 버튼. 현재 위탁 재고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창고에 몇 개 있는지 보실 때 예,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누르고. 음.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조회돼서 나옵니다. 재고 수량이. 네.
여기 컨사이먼트 오더라고 하는 필드에 뭐 수량이 표시되기도 하고요. 예, 뭐 그렇기는 해요. 예, 정보성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되셨으면 여기서 포스트 버튼을 누를게요. 예, 재고 정기는 포스트 버튼이에요. 포스트. 포스트를 해야 회계전표도 생기고 뭐 자재 원장도 갱신되고. 네, 누르게 되면 이제 머티리얼 도큐먼트가 생성이 되죠. 자재전표. 자, 입고 이력이죠. 예, 몇 개가 입고됐는지, 언제 입고됐는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재고는 위탁 재고여가지고 회계전표는 생기지 않고 수량만 올라갑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표기하게 되냐?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요. 이제 아까 재고 수량을 조회했던 스톡 오버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제가 눌러보면, 좀 글자가 좀 작죠? 예, 좀 작은데 베이직에 벤더 컨사이먼트라고 하는 수량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19개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아마 여러분 창고에 넣었으면 벤더 컨사이먼트가 생겼을 거예요. 예, 이 업체의 위탁 재고. 여러분 재고는 아니에요. 그 업체 건데 일단 수량만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벤더라고 하는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벤더 코드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업체로부터 구매를 했는지 벤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어떤 업체로부터 위탁을 했는지 예, 확인을 하시는 방법인 거죠. 음. 네, 그래서 구매 입고를 하면 일단 수량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비 출고를 할 때가 된 거죠. 썼어요, 회사에서. 네, 자전거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출고를 하실 건데요. 예, 한 번 더 MIGO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다시 들어가서 예, 소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음,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MIGO에서 이번에는 GR이 아니라 요거를 8번으로 해야 돼요. 트랜스퍼 포스팅. 네, 트랜스퍼 포스팅이라는 이전 정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예, 그 다음 세부 유형은 아덜스로 두시면 됩니다. 아덜스. 음, 아덜스 그대로 두시고요. 혹시 오른쪽에 이 이동 유형이 보인다면은 411로 넣어주세요. 411. 411. 101이 아니라 411로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이 살짝 바뀐 거고요. 트랜스퍼 포스팅. 재고는 우리 창고에 있어요. 근데 소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태 변경이 필요합니다. 방금 입고한 자재 코드를 넣고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플랜트가 DL 빵빵인지 한번 봐주세요. 플랜트가 DL 빵빵인지 한번 봐주시고 예, 엔터 딱 치시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쭉 끌고 올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자재 코드 플랜트만 넣고 엔터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는 웨어 탭이고요. 예, 어디서 뭘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무브먼트 타입 옆에 K를 넣어주셔야 돼요. K. 아까 이제 위탁 재고 수량은 K로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소비 처리할 때도 K를 넣어요. 이동형. 네, K 넣고 엔터 치시게 되면 벤더라고 하는 필드가 갑자기 딱 생길 거예요. 예. 근데 위탁 재고니까 어떤 업체의 위탁 재고 수량 이제 그 정보인 거죠.
그래서 아까 구매 입고했던 그 업체 코드를 넣으시면 돼요. 102000. 음. 근데 에어컨이 계속 꺼지는 건가요? 자동으로? 갑자기 너무 수업 열기가 뜨거운데 지금 엄청 더워졌어요. 네. 자, 얼른 네, 이 위탁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411을 이제 하신 다음에 포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처리가 돼요. 예. 지금 저희가 작업한 거는 자재랑 플랜트 그리고 이동 유형의 K만 넣어주시면 되는 작업이고요. 음. 잠깐만 뭐 빠졌는데요. 수량이 빠졌네요. 자, 위탁 소비 몇 개? 아까 입고하신 만큼 입고하신 만큼 자 10개 네 입을 10개 넣고 뭐가 자꾸 뜨네요. 아, 자 창고가 여기가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주셔야지. 창고 제가 잘못 넣었어요. 네. 여러분 창고로. 자, 저희 아주 창고에 넣었죠. 그래서 여기 AJ로 시작하신 여러분 창고로 넣으신 다음에 하면 그 수량을 인식할 거고요. 그 상태로 포스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출고 전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 소비 출고가 여기까지 된 거예요.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회계전표가 같이 생겼습니다. 네, 회계전표가 같이 생겼을 거고요. 음. 네,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았는데요. 정산 작업이죠. 정산 작업. 자, 재고 수량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제 회계전표 근거가 남았으니까 이제 회계팀에서 그 전표를 근거로 정산을 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 코드는 MRKO입니다. MRKO.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MRKO 들어오셔서 방금 위탁 자재랑 보시고요. 그다음에 컨사인먼트 체크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회하는 게 있고 이제 정산이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산 세트를 누르신 다음에 이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인보이스가 생겨요. 네.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사전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고요. 어, MRKO 들어가신 다음에 빨간색에 되어 있는 것만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MRKO. 음. 자, 미국 컴퍼니 코드. 그다음에 여러분 아까 위탁 자재 코드. 네, 요 정도만 넣으셔도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모드인데요. 조회 모드인데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쭉 현재 인식해서 나와요. 소비된 게 몇 개인지. 총 12개의 수량이 잡혀 있네요. 제 걸로 된 거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인포라고 하는 필드에 정산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음. not settled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정산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회계팀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사실. 네, 작업 자체는. 음. 예, 그래서 이전 화면으로 복귀하신 다음에 세틀이라고 라디오 버튼 바꾸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게 이제 위탁의 끝입니다. 예. 물론 더 딥한 걸 원하실 수도 있죠. 뭐 회계적으로 더 딥한 걸 원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MM이라고 하는 모듈 자체가 이제 구매 관리, 재고 관리
송장 관리 요게 좀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소비된 수량에 대해서 정산 처리를 하면 이제 회계 전표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사실 끝이에요. 그다음은 이제 회계에서 알아서 합니다. 반제 처리하고 돈 지급하고. 음. 네, 근데 지금 제가 요거 세팅을 다 못했던 이유가 현재 권한이 없어요. 예. 회계전표에 번호를 세팅해야 되는 권한이 하나 필요한데 지금 제 계정도 권한이 없어서 저 세팅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회계전표 번호가 있어야 이게 생기고 끝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근데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왔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권한이 없어서 더 진행을 못했어요. 여기는. 네, 그래서 돌아와서 MM은 이렇게 MRKO에서 정산하면 예, 끝입니다. 이때 아까 구매 정보 레코드에 110 유로를 예, 정산하게 돼요. 음.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위탁 프로세스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빨리 잠깐 쉬었다가 예, 임가공 들어갈게요. 한 10분 정도. 예,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다시 진행할게요.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구매 관리 프로세스 시작할게요. 이게 외주 임가공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어차피 뭐 과제는 다음 주에 또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고 최대한 질문하시는 범위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면 제가 도와줄 수는 없는 거겠죠. 메일로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좀 제때제때 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늦을 겁니다. 메일로 만약 물어보시면. 예. 그런 취지에서 좀 준비를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MM 서브 컨트랙팅 오더. 예. 이런 주제인데요. 이미 설명은 한번 다 드렸죠. 그냥 MM은 구매입니다. 공급 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는 건데 이제 뭘 구매하냐의 차이예요. 근데 무상사급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보통 우리 공장에서 장칼국수를 만들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른 업체한테 부품을 다 주면 더 싸게 구매해 올 수 있다라는 어떤 의사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임가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끝이죠. 사내 제조 비용보다 이제 완성품을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다. 뭐 품질도 좋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SAP에서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입력하는 값들 그리고 준비되어야 될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음. 이번에는 BOM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BOM. 그리고 이제 사급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품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들 있죠. 걔를 그냥 사급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제공품이라고 뭐 단어만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요. 예, 그 업체한테 주는 거죠. 예. 이때 SAP에서는요. 이러한 특별한 재고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위탁 재고나 이제 부품 재고 이런 것들을 스페셜 스탁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어요, 사실은. 뭐 판매 오더 재고, 고객 재고 뭐 많이 있죠. 그 물류 프로세스에 따라 많이 있지만 MM 사이드에서는 한 위탁이나 예, 임가공 재고 수량 이거를 스페셜 스탁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셜 스탁을 좀 기능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찜해 놓는 거예요, 찜. 이렇게 찜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걸 쓰지 못해요. 예, 그게 스페셜 스탁입니다. 네, 다시 이 화면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음, 결론적으로는 그냥 구매 오더를 만드실 거예요. 구매 오더를 만드는데 이 안에 이제 부품들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제공품들, 뭐를 업체한테 제공할 건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구매 오더의 외주 품목이라고 해서 사급 리스트에 들어가서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납품 예정일에 따라서 이제 물건을 우리는 줘야 되겠죠. 뭐 우리가 보내든 그쪽에서 알아서 가져가든 뭐 어떠한 방법으로 네, 그 부품 수량을 이제 업체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재고 관리 화면에서 사급자재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통은 그쪽에서 가져갑니다. 와서 보통은 그쪽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음. 며칠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한 개가 아니라 뭐 좀 많이 하겠죠. 수량을 되게 많이 제조를 할 거고 그 기간이 끝나면 완성품을 다시 창고에 돌려주는 이런 간단한 프로세스지만 뭐 이 업체가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존재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시스템 상에서 이렇게 관리되지만 실물은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좀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창고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사급 공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MM은 뭐예요? 그러니까 입고를 받으면 송장을 치면 됩니다. 인보이스를 치면 돼요. 그게 완성품 입고 후에 요 인보이스 단계인 거죠. 자, 인보이스를 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준 그 공급업체한테 돈을 줘야 되죠. 예. 그때 뭐 외주 가공비랑 이런 것들 같이 줘요. 물건 대금, 장칼국수 물대랑 뭐 그리고 안에 들어갔던 아까 사급자재에 대한 비용까지 같이 정산하는 게 요 인보이스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실무에서는 더 복잡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외주 임가공은 요 딱 3스텝으로 흘러간다만 딱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확장을 시켜 나가시면은 돼요. 음. 재고 관리에서는 이제 재고를 조회할 때 제가 이미 알려드렸지만 T코드 MMB로 들어가서 특정 하나의 자재에 대해서 플랜트별로 재고 수량이 몇 개가 관리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SAP 처음에 딱 설치했을 때 제공되는 레포트예요. 현재 재고, 가용 재고가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재고 수량이나 또는 가용 재고인지 뭐 품질 검사 대상 재고인지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사실 지금은 그냥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해보겠다 생각하면 그냥 들어가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T코드들이에요. 뭐 사전 세팅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앞에는 이제 자재 하나에 대해서만 보는 게 MMP이고요. 여러 개의 자재의 재고 수량을 한 번에 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MB52라는 T코드에서 한 방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댈러스 공장의 모든 자재 몇 개의 수량이 있는지 현재 재고입니다. 그걸 볼 때는 MB52에서 쭉 다 조회해 보면 돼요. 예. 이걸 왜 조회해요? 임가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품을 줘야 되는데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볼 때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부족하면은 발주 내야 되잖아요. 그때 재고를 볼 때 씁니다. 이 화면은. 음.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현 재고를 조회하는 거지만 그 다음 슬라이드는 MBOB 해서 기간별로 재고를 볼 수 있는 레포트 되겠습니다. 전기일의 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AP에서는 전기일이 입고가 된 날짜, 출고가 된 날짜를 전기일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기일별 재고라는 그냥 단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아까 체인이라고 치겠습니다. 아까 체인 가지고 위탁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재에 대해서 6월 한 달 동안 입고가 몇 개 되고 출고가 몇 개 됐어? 이거를 볼 때 쓰는 거예요. 예. 입출 현황을 한 번에 볼 때 쓰시는 T코드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MB, OB 이렇게 딱 들어가면
네, 뭐 자재 코드를 넣겠죠. 예, 자재 코드를 넣겠죠. 이거는 똑같고요. str 3000번. 그 다음에 셀렉션 데이트라고 하는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네, 이렇게 기간을 넣고 입출의 현황을 보고 싶다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잠시만요. 얘 말고 다른 걸로. 음, 바이오? 네. 자, UI는 좀 너무 올드하긴 하죠. 예, 올드하긴 한데 이렇게 예, 자재 플랜트별로 5월 1일자에는 기초 재고가 빵개. 너무 좀 올드하죠. 예, 기초 재고가 빵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5월 한 달 동안 총 입고 수량이 8개, 6개 빠지고 기말 재고 2개. 예, 이렇게 보여주는 레포트입니다. 예. 아, 좀 보여드리면서도 좀 많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예, 어쨌든 기능이 좀 중요한 거라서 예, 기초 재고, 기말 재고와 입출 현황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포인트예요. 이 데이터는. 음. 물론 당연히 자재 코드를 빼고 조회하면 더 많은 입출 현황들이 조회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자재 리스트를 5월 이제 월수불부라고 보통 불러요. 5월 뭐 기초 재고, 기말 재고. 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봐보세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가공 만들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위탁이랑 똑같아요. 구매 정보 레코드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구매 정보 레코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 여러분 지금 거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심차게 다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샘플 자재들이 지금 재고가 없어요. 네. 제품 코드들이 다 현재 재고가 많이 없어서 아마 이거를 다 만들려면 여기 마음 오늘 10시 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구매 정보 레코드를 여기 서브 컨트랙팅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 외주 임가공용 구매 정보 레코드. 네, 이렇게 바꾸게 되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dxtr 3000. 네, 사실 이 화면 이제 많이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셨어요. 네. 구매 정보 레코드에 쭉 키값 넣고 네, 요거 외주 임가공 예, 딱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들어가는 값들은 음, 누가 진행을 하고 계시네. 제가 그러면 조회로 보겠습니다. 음, 음, 죄송합니다. 그죠?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 입력하는 값들은 다 똑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임가공은 며칠 걸리고 제품 얼마에 구매해 올지 단가 넣는 거 예, 그거는 컨디션에 들어가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예, 그죠? 재고는 없어도 예, 재고는 없어도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는 있겠죠. 예, 그냥 어차피 트랜잭션 실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걸로 할게요. 요번 거는. 네, 두 번째는 스페셜 스탁. 네, 특별 조달 유형을 이번엔 30이에요. 예, 들어오면 외주 인가공에 대해서는 30번.
예, 이미 코드 값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 사항을 확인했다면 이 튜어링 바이크 빨간색에 대해서는 예, 외주 인가공이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재 마스터는 MM02가 수정이에요. 예, 그래서 MM02로 제가 들어가서 보면 똑같이 MRP 뷰 2, 네, MRP 뷰 2입니다. 이번에는 네, 특별 조달 유형이 30. 네, 이거는 여러분 F4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설명이 다 있어요. F4. 이 필드의 오른쪽에 이 네모 버튼을 누르면 이 숫자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이거 외주 인가공이야. 하면 30번 넣고 세이브 하시면 네, 이거는 외주 인가공 제품이에요. 그럼 두 가지죠. 구매 정보 레코드 아까 했던 거, 자재 마스터 세팅하는 거. 예,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갔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DXTR 3000번은 빨간 색깔 바이크래요. 예, 바이크인데 부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품 다 줄 거라고 업체한테 줄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 부품이 뭐가 있고 현재 우리 창고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수량을 봐야 됩니다. 예, 없으면 구매를 해야 돼요. 예, 없으면 구매를 해야 돼요. 어, 이 제품의 구성표 이걸 BOM이라고 부르는데 키코드는 CS08. 여기에 딱 들어가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CS03 엔터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자재 봄이라고 나와요. 봄은 그냥 부품표, 부품표예요. 저 튜어링 바이크의 부품표. 해서 엔터를 딱 치시게 되면 하위에 뭐가 들어있는지 컴포넌트의 리스트들이 나오게 돼요. 예. 여기 보면 뭐 바퀴 어셈블리 프레임 뭐 키트 바 뭐 체인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이런 재고들이 아 이런 자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 구성표에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이제 이 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음식 자재를 만들고 필요한 재료들을 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자 구성 자재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 재고가 있는지 보실 때 아까 말씀드린 MB52, 예. MB52에서 예, 다 볼 수가 있죠. 음. 자, 여기 10개가 있네요. 부품이. 컴포넌트가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에 대해서 MB52에서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 현 재고 수량을 알아야 예, 주죠. 업체한테. 음, 예, 들어오면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필드. 예,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필드에 제가 이 자재를 쭉 복사해서 멀티로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쭉 넣고 딱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품 자재의 가용 재고 수량이 쭉 나와요. 예, 있는지 없는지. 를 엄청 많이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이제 재고 수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저거를 해야 돼요. 자재를 만들고 저 자재를 다 구매해서 재고 수량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올려놓고 임가공을 하는 거예요. 음. 자, 일단 재고 수량이 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음. 자, 뭐 가이드라인도 다 있고 뭐 제가 다 도와드릴 건데요. 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외주 인가공 오더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PO이기 때문에 똑같이 ME21N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ME21N 들어가면 예, 여러 번 보셨던 네, 구매 오더 화면이죠. 네, 임가공 업체와 구매 조직, 회사 코드 넣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자재를 만들겠지만 이제 그 자재 코드를 이렇게 엔터를 딱 치면 되고 플랜트 그리고 구매 수량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계속 에러가 나죠. 예, 이유는 이제 외주 인가공인 경우에는 여기 아이템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요 I가 L이에요. L. 음, 이번에는 L입니다. K가 아니라. 예. 그래서 L이 들어오는 순간 넷 프라이스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예. 이거는 구매 정보 레코드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외주 인가공 만들어 놔서 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음. 자, 이제 오류가 없으니까 사실 PO를 바로 낼 수도 있어요. 예, 낼 수도 있는데 내기 전에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탭에 컴포넌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 구성 자재들을 볼 수 있어요. 예. 임가공을 낼 때 얘네들을 줘야 돼. 네, 이 자재들을 줘야 돼 하고 이제 리스트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자재를 주고 이 빨간색 자전거를 구매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이브를 누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임가공 PO 네, 만드는 작업이에요. 네, 발주문서는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입고 출고 이런 작업들이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임가공 오더가 발행이 됐고요. 음. 캡처에 제가 이걸 넣어놓긴 했네요. 머티리얼 마스터에 네, 컴포넌트, 네, 부품 수량들 이런 거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사급품을 줄 겁니다. 네, 업체한테 줄 건데요. 주실 때는 MEE5라고 하는 T코드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서브컨트랙팅 스탁이기 때문에 이 업체 코드랑 이제 제품 코드 이 두 가지만 넣어주시면 업체랑 제품 코드 두 개를 입력해서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제품에 딸려 있는 하위 자재들이 쭉 나오게 돼요. 아마 이거는 잘 눈에는 안 들어오실 건데 여기서 입력을 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생성한 제품 자재에 대해 자재랑 업체를 넣고 실행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음.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가 MEE5라고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부품이 좀 많아서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10개가 있다 보니까. 자, 서플라이어 업체가 있고 완성품 DXTR 3000번 튜어링 바이크를 그냥 이렇게 딱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위 리스트들이 쟤네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줘야 된다고 나오는 거고 네, 오른쪽에 이제 몇 개가 가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음. 뭐 특별히 더 디테일하게는 안 할 거고 그냥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제 GI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업체한테 줘야 되니까 출고예요. 그래서 굿 이슈라고 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업체한테 줄 때 몇 개를 줄지 퀀티티가 나옵니다. 네, 네, 업체한테 줄 때는 일단 이동 유형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541이에요. 541. 네, 541이라는 이동 유형으로 제가 나와요. 음. 여기서는 뭐 변경사항은 없고 그냥 엔터만 칠 거예요. 엔터만 이렇게 쭉
예, 쭉. 자, 이게 지금 이 RM 빵빵이라는 창고에서 저 수량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 마이너스 2개. 예, 그런 거니까 엔터를 쭉쭉 치면 뭐 오류 날 게 있으면 오류 나겠죠. 예, 이렇게 쭉 나오면서 9개는 출고가 되고 여기 TRWA 1000번은 네, 오류가 났습니다. 예, 부족하대요. 가용 재고 수량 4개가 없다. 예, 4개가 빨간색이 나왔죠. 네, 오류가 났으면 빨간색만 나와요. 그럼 얘만 딱 보고 아마 얘는 창고가 다른 데 있어서 그럴 겁니다. 예. 예, 이게 지금 휠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반제품이라 아마 창고가 다른 데 있었을 거예요. 재고 수량이.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누르고 얘를 SF 빵빵이라는 창고로 바꾼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포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창고에 가용 재고가 없으니까 그냥 오류가 난 거고 예, 재고 수량이 있는 창고로 바꿔서 쭉 하면 이제 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출고가 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자, 이 작업이 공급업체한테 사급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상에서는 자재 전표가 나온 거죠. 출고로 541이라고 나간 겁니다. 사급품 출고. 예. 음.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만약에 재고가 없으면 구매를 해야 된다고 그냥 캡처를 해서 넣은 화면이에요. 예. 안에 뭐 프레임이 없다 그러면 구매 발주 내서 예, 구매 입고를 받으세요 하고 이제 넣어놓은 거. 그리고 네, 이거는 생산이긴 한데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예, 안 보셔도 돼요. 예, 예, 생산 대상 자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쨌든 가용 재고를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참고용으로 넣어 놓은 거고요. 이제 사급품이 출고가 끝나면 MMB에서 자재 상태를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죠. MMB에서 사급품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뭘 봐야 돼요? 지금 출고된 뭐 자재 코드를 넣어서 보시던지 아니면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을 보든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재고 조회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MMB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자,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습니다. 자, 사급품을 이미 준 거예요, 이게. 시스템은 되게 단순하죠, 작업이. 그냥 이미 줬고 이제 입고만 잡으면 돼요. 예, 입고만 잡으면 끝입니다. 예, 이 외주인가공은요. 이제 입고를 잡는 순간 그때 아까 그 부품들 있죠. 사급품들 같이 정산돼요. 입고 잡을 때. 예. 재고사 회계적으로는 입고를 잡으면서 비용이 같이 전기가 됩니다. 예, 수량도. 그래서 MIGO에서 이제 입고를 잡으실 때 이런 식으로 맨 위에는 입고 잡을 제품이 나오지만 그 밑에 쭉 사급품들의 리스트를 쭉 나와요. 예, 다 빠져나갈 거라서 출고 대상으로. 네, 그래서 오른쪽에 이동 유형이 딱 들어오면 입고 얘는 543이라고 출고 되는 거고 다 벤더로 찍혀 있습니다. 네, 공급 업체 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입고를 해볼게요. 자, 이 구매 오더죠. 예, 826번 MIGO. 음. 네, 똑같이 GR이고요. 옆에 있는 오더는 PO 바꿔야 되죠. 펄체이스 오더 보신 다음에 구매 오더를 딱 넣으면 아까 이제 네, 완성품이랑 사급품이 같이 딸려온다. 네, 같이 딸려옵니다. 뭐 넣을 거 없어요. 그냥 PO에 제품만 넣으면 알아서 다 딸려 들어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음. 자, 입고 잡을 저장 위치는 네, 저희 스토리지 로케이션이 있어야 여기에 수량이 올라오죠. 예. 지금은 뭐 당연히
우리가 없겠죠. 왜냐면 재고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수량을. 예, 사급품 재고 수량이 다 확인이 됐고 여기서 포스트를 누르면 이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입고를 잡고 나면 화면에도 이제 캡처를 해놓긴 했는데요. 이 자재전표에 후속전표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예. 어카운팅 다큐먼트라는 회계전표 두 장이 생깁니다. 예. 하나는 제품에 대한 입고 수량, 입고 금액. 하나는 이제 사급품이 출고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 회계전표. 그래서 두 개가 자동으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컨트롤링 이건 이제 원가전표인데요. 네, 사급에 대한 비용 처리하는 용도로 저 원가전표가 생겨요. 예, 외주 가공비라고 하는 용도로 이제 생기게 되고요. 머티리얼 ledger 저거는 그냥 수불부입니다. 수불부. 네, 수량이 들어오고 빠지고를 기록하는 전표예요. 그래서 뭐 회계전표를 보시겠다고 하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한 장의 회계전표 제품에 대한 입고에 대한 분계가 하나 이제 딱 들어와 있고요. 네, 오른쪽은 이렇게 사급품이 이제 정산된 것에 대한 회계전표가 두 장이 발행이 된다. 예, 보시는 거는 조회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방금 생성된 자재전표를 조회로 바꾼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 FI 도큐먼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요, 이제 제가 이 회계전표에 대해서 설명은 뭐 안 드렸지만 ERP를 한다 보면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봐요. 예, 이 금액이 제대로 떨어진 게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온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외주 가공비와 제품 입고에 대한 회계전표 두 장이 발행이 됩니다. 자, 이제 돈을 줘야죠. 업체한테. 예, 입고했고 우리는 비용 처리로 다 떨궜죠. 사급품은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제 만들어준 업체한테 고맙다고 하고 AP를 쳐야겠죠. 그래서 MIRO T코드에서 매입 송장을 발행을 합니다. 다시 이거는 MIRO 들어가게 되고요. 회계전표다 보니까 회사 코드 먼저 물어보고요. 음. PO를 참조하죠. 구매 오더를 참조해서 이제 돈을 주다 보니까 PO 레퍼런스 탭으로 이제 넘어와서 구매 오더 넣고 이렇게 쭉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임가공 금액에 대한 걸 끌고 옵니다. 그러면 금액이 맞는지 회계팀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뭐 회계팀에서 뭐라고 하는 건 없어요. 물류에서 다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서 뭐 이의 제기를 하진 않습니다. 금액이 이상하게 좀 틀어질 경우에만 문의를 하죠. 자, 그러면 732.5 그대로 어마운트에 딱 넣어주시면 이게 벤더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컨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 대변이 맞아서 이제 밸런스가 0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시뮬레이션은 그냥 이제 계정이 어떻게 할당이 될 거다. 회계 계정이 어떻게 금액이 할당이 될지 보시는 용도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포스트 누르면 이제 AP 전표 생성되는 거죠.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이에요. 네, 많겠죠. 한 달에 구매팀에서 처리한 양은 많겠죠. 어쨌든 이거 하나 여러 케이스들을 여러분이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제 구매팀으로 가게 됐을 때 한번 봤던 화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랜잭션이 끝나면
우리는 구매 오더에서 이렇게 PO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어요. 예, PO가 이 아이템이 입고가 됐고, 뭐 송장이 언제 됐고, 예, 히스토리를 쭉 보면서 예, 분석할 수 있는 예, 그런 흐름입니다. 예. 분석이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많은 얘기가 일어나겠죠. 뭐 더 싸게 구매하자, 뭐 다른 업체 찾자, 뭐 그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오늘 구매 위탁과 이제 외주 인가공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예, 드렸습니다. 자, 외주 인가공은 좀 보시기만 해서 좀 두려움이 좀 엄습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는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요 아이디어만 좀 잘 잡아보세요. 예, 어떤 제품에 그러니까 자재 가격도 하세요. 뭐 1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적정가를 한번 해서 예, 여러분의 그 음식 레시피의 제품의 가격과 뭐 하위에 있는 얘네들도 좀 잘 맞춰서 한번 좀 실제처럼 해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예, 막 넣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와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 장칼국수로 샘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고 안 되는 부분 좀 소개 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